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거 있고요. 저는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 서울은 엊그저께 체감 온도가 27도까지 떨어져가지고요. 걸어 다니는데 거짓말 안 하고 밖에서 쉬하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떨어지면서 얼 정도로 추웠어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코가 막 떨어져 나가는 정도로 느꼈거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기 내려왔는데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 저기 너무 추워서 옷을 오늘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 내려서 버스에서 딱 내려서 오는데 따뜻하더라고요. 역시 남쪽이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하시는 일 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한파남 교수님의 책 출판식을 메인입니다. 그 출판식 행사를 메인으로 해서 사실은 매년 저희가 뭐 이렇게 바자회 같은 거 해가지고 경매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거는 없었고요. 일단 매년 뭐 가기 때문에 마지막 행사 끝나고 나서 회장님 조하에 그런 행사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한파남 교수님의 자린고비의 노래라는 마지막 지금 책 집필하신 마지막 수필집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 자린고비의 노래라는 수필로 만나는 이 선조들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본 행사 잠깐 하고 교수님 앞에 모셔서 교수님 지나간 이야기, 그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거를 서로 대화 형식으로 토크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행사는 짧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싶어서 오늘 교수님하고 여기가 만담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행사할 때 하는 행사가 있는데 다 생략하고 일단 먼저 우리 아까 회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영원한 시와늪에 연주가이신으로 노래 항상 오셔서 반주를 해주시고 노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무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 축하드리겠습니다. 나눠주세요.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2025년 보내시고 사랑이 가득한 2026년을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과 관련된 노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1980년 중반쯤 많이 불려졌던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를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와 나 둘이서 사랑을 할 때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사랑을 받을 땐 행복하지만 주는 마음도 햇살이에요. 그대와 나 만약에 이별을 할 때 그대 먼저 외면하세요. 버림을 받을 땐 서럽지만
주는 마음은 아플 거예요. 사랑은 물거품이래요. 불타는 사랑이 가슴에 넘칠지라도 사랑은 외로움이래요. 하지만 아름다워요. 사랑은 물거품이래요. 불타는 사랑이 가슴에 넘칠지라도 사랑은 외로움이래요. 하지만 아름다워요. 그대와 나 둘이서 사랑을 할 때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사랑해 받을 땐 행복하지만 주는 맘도 햇살이에요. 사랑해 받을 땐 행복하지만 주는 마음 햇살이에요. 목소리가 근데 더 좋아지시는데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곳에 오면 시와 늪을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1970년도에 많이 불렸던 사랑의 진실이라고 하는 꿈속에서 만나던 아름다운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진실. 어느 날 꿈속에서 나의 가슴 울리고 떠나며 가르쳐준 사랑의 진실. 아 정말 나에게는 꿈이 되어 버리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 그대 모습. 눈을 감고 생각하다 잠이 들면 나는 어떻게 꿈속에서 만나던 아름다운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진실 파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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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나에게는 운이 되어 버렸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 그대 모습 눈을 감고 생각하다 잠이 들면 나는 어떻게 파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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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와 사랑과 관련된 노래 있으니까는 그냥 마저 사랑과 관련된 거 사랑의 사랑의 당신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멀리 떠나버린 못 잊을 님이여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밤마다 그림 보고 싶은 내 사랑아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의 흥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가 10월은 작년에 신문학생에서 이 무대 앞에 오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교수님 모시고 신학선생회를 주최하게 된 이유는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한국 연결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서점이 지역 서점이 너무 사라지면 가는 데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역 서점, 지방 동네 서점을 다시 활성화시키자는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선도 서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 지역에 저희 서점이 선도 서점이 되어서 먼저 이러한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서 어느 출판사에서 자기 책을 펼치게 어느 서점에서 오늘 내 책이 걸렸거나 할 정도로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전국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모든 독자분들이 어느 서점에다 보면 이런 책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걸 갖다가 앞으로 행하기 위해서 어떤 컨설팅, 심화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그 컨설팅에 제가 처음 이 서점이 여러 서점이 창원 대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에서 활성화 기간에서 이렇게 독자분들을 위한 이러한 행사도 열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이루는 그런 지원책을 제가 두 손 들고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요 제가 저희들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네 서점에 대한 좀 애정 어린 눈길로 봐주시고 많이 이용들 해주시고 우리 분들한테도 많이 선정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대형 서점들, 그다음에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 진짜 동네 서점이 너무 문 닫는 곳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약간 문화예술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일부 지원을 받으셔서 이런 행사를 좀 좋은 취지로 진행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인파이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교수님이 초석을 닦아주셨으니까 아마 그 밑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또 여기서 또 이런 좋은 행사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 한 20여 분 계시거든요. 우리 윤혜룡 부장님께서 소개 잠깐만 해드리고 바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사랑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날씨가 바깥날씨는 춥지만 안은 참 따뜻하니까 우리 따뜻한 선생님을 제가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부산 하음사에 오신 매주 스님이자 수필가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수필의 부교수님이자 고등학교 교수님이신 홍윤훈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시집을 발표하신 최무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아카데미 원장님 얼마 전에 한건연못에 나오셨죠. 네, 이정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필가 수강생이신 이경숙 선생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문학관을 위해서 애지중지 살피시는 우리 구돈순 단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름다우신 고소목석 같은 우리 구나윤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오늘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김혜내 사무국장님, 김혜내 사무국장님입니다. 문학관 사무장을 갖다가 알뜰하게 살려주시는 우리 성선이 사무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 아시겠지만 문학관을 위해서 너무너무 알뜰하게 살려주시는 우리 김인생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행사의 사진을 항상 아름답게 예쁘게 담아주시는 황혜림 사진작가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우월선님 가만 영화사에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총열 선생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리깔 부회장이신 김혜숙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오신 우리 시안읍 주관님이신 애시원 주관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반을 가며 실 간다고 이정수 선생님의 남편이자 시창작 교수이신 김명길 선생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린고백 노래 22번째 수필집을 출간하신 존경하신 한판한 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의 꽃이라고 하죠. 행사의 꽃인 부천에서 오신 멋쟁이 남자 김진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빠져먹었네. 그리고 여기 경북 지역 본부장이신 이재한 선생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졌던 목소리 가지신 서정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휘자 수필가이신 이혜순 선생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학관의 대빵이신 배성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대입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불 켜고 시작할게요. 네. 자, 오늘 유관일 서점 후원으로 진행되는 우리 한판환 교수님 자린 고비의 노래 출판식 행사를 원래 사실은 책이 9월 말일날 발행이 돼서 출판식 행사를 그때쯤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마지막 연말에 또 뜻깊은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교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시고 따로 이런 출판식 행사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린고비 노래 책을 출판하신 우리 한판환 교수님 양력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시작하고 계시겠습니다. 현재 경남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의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사실은 박사학위는 경영학 박사를 수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신문 대권 논설위원이시고 경남 IT 포럼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정보과학회 영남
지부장님과 이사님, 부회장님 등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작품은 워낙 많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22번째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집이. 그리고 대학교 때 아마 강단에서 이제 학생들 키우면서 30여 권의 책들을 또 내셔서 거의 한 50권 이상을 책을 내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책을 내신 거는 수필집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한 20년이죠. 그렇죠? 근데 책 22권을 내셨는데 거의 1년에 한 권씩 수필집을 내신 것 같아요. 이거 1년에 두세 번씩도 내셨는데 거의 1년에 한 편씩의 작품을 책으로 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단에 서셔서 또 제자들 교재, 책, 음악, 연구 교재, 전문 교재들을 30여 편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고 앞에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오글거리죠. 마이크를 쓰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마이크가 없으면 안 들리니까 제일 마이크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있는 게. 또 오늘 이 행사가 원래 여충렬 선생님이 이제 이 출판문화진흥원과 능률협회 이쪽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어떤 지원 사업으로서 경상남도의 창원에서는 5가지 서점만 아마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우리 시원과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으면은 제가 좀 책을 아껴뒀다가 좀 가지고 오는데 저는 책을 제가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일정한 양을 넣으면 저도 사야 됩니다. 책을 또 준비를 못했어요. 못해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오늘 이제 못 드린 분들한테 바로 이 자리에서 써서 좀 그리고 서명해서 그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에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가 뭐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경남대학에서 31년 동안 재직을 하고 나서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곱게, 좋게, 멋있게 표현하면 컴퓨터 공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글을 쓴다? 너 언제부터 글 썼어? 라고 한다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50대가 되면서 보니까 컴퓨터라는 게 항상 논리적으로 따져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 짓을 하는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50대가 되면서 그때 제가 건강이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왜? 차선이 왜 2차선, 2차선 하면 양쪽 4차선 되지 않습니까? 4차선을 그을 때 가운데 오면 신호가 끝나서 그 안에 앉아서 건너야 됐습니다. 걸어가는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선 육체적 건강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찾기 시작한 게 인도라는 데를 걷는 거 한 4년에다가 산 꼭대기 다니는 거 25년 하면 거의 29년, 30년을 산을 일주일에 한 5번, 6번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대충 12km, 한 3시간씩 의사도 그러고 우리 배 회장님 산을 말하고 계시는데 나보고 제발 좀 산에 좀 다니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80 넘었기 때문에 산에 그만 다녀라.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육체적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글쓰기를 택한 겁니다. 50대 막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국내에 있던 모든 수필집은 다 한 20권을 사서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거의 다 컴퓨터로 요약을 했습니다. 각 권마다. 그렇게 하고 5년 하고 나서 58에 등단을 했습니다. 58에. 그리고 60에 첫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년 1년에 한 권 해서 22권을 지금 수필집을 22권 냈습니다. 그러면 네가 31년 동안 대학에 근무할 때 책 몇 권이나 썼냐? 책 대학 교재 약 30몇 권 썼습니다. 30몇 권 써서 그때는 참 제가 잘 나갔어요. 전국의 컴퓨터 서적은 제가 제일 많이 파는 교수였으니까요. 아마 요즘으로 해도 아파트 한 2채 정도의 예시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수필을 써보니까요. 지나가는 개도 와서 저기 하나요. 옛날 전국 서적을 쓸 때는 출판사에서 돈 써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수필집을 써가지고 수필집 원본을 써가지고 출판사 날로 고개 내둘러요. 참 비참한 그런 현실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필을 썼는데 보통 우리가 수필을 쓸 때요 일반적으로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필집은요 맨날 내가 뭐 했고 그거 별로 관심 못 끕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뭐 이웃집 순이를 사랑했고 오빠를 사랑했고 그거 써봤자 별로 안 읽어요. 테마 수필을 관심을 가집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거. 내가 창원에 산다. 그럼 창원을 주제로 해서 써보자.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절에 관심이 있나? 절 중에서 큰 절을 너무 많이 소개했으니까 조금 암자만 한 70개 찾아다니면서 써가지고 뭘 하나 내보자. 또 무슨 저기 같은 거, 시골에 가면 다리하고 고목나무가 있죠. 그러면 다리면 다리, 옛날 다리, 고목나무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이제 대충 쓴 게 절기와 습속해서 절기하고 습속 요거 했고 우리 말밭 사책에서 우리 말밭 손주에 대해서 4권을 썼습니다. 아마 손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4권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는 곳이 마산이기 때문에 마산에 대해서 한 권 썼고 그 다음에 이 고사선어에 대해서 지금 2권을 출판했고 한 권은 원고를 써놨는데 아직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잡지사에 연재를 하기 때문에 연재가 안 끝나서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 22권 중에 절반 정도는 뭐를 했느냐면 테마 수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심이 가져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었고 자린고비의 노래라는 책을 22권째 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자린고비의 노래가 나왔느냐? 제가 31살 때, 그 다음에 와이프가 27살 때 동짓달 초 8의 날 결혼을 했습니다. 해서 혼인을 해서 금년 11월 8일이 혼인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애들 할머니한테 제법 멋있는 남편이고 가장으로 자리매김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하는 얘기를 딱 한번 들어보니까요. 제가 완전히 쫌생이고 뭐 참 말도 안 통하는 우구집쟁이고 그렇게 각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야, 내가 참 멋있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참 형편없는 서프로치도 안 되는 사람이었나? 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뭘 생각했느냐면은 내가 착각 속에 살았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이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린고비.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소리 또는 얘기라는 것을 자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얘기,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소리라고 하면 책 제목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자린고비. 그 다음에 내 얘기를 노래. 그러면 뭐 멋있게 표현했으니까 나는 볼 때는 뭐가 있어 보이네. 이게 개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다.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책을 썼는데 그러면 이 책에다 무엇을 담고 싶으냐. 요번 책 22번째 책은 결혼을 해가지고 50년 동안 살면서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와이프가 많이 아팠던 겁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와이프가 하는데 자기가 전신 마취하고 수술한 게 6번이랍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하고 내가 그 겪은 얘기를, 와이프의 병 얘기를 참 풀어줘 하면 시키자. 그걸 우세시키자는 얘기 아니고 남편으로서 미안한 거, 못 지켜준 거. 이게 미안해서 그 책을 쓰면서 한 챕터를 그걸로 했습니다. 그 자린고비의 노래라는 거에 가장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와이프에 대한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반성이고 뉘우침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만 하면은 정적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걸 책의 2장인가 넣고 제 1장에다는 뭐를 넣냐면은 우리 원고의 지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냥 옛날 거를 빗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가 있느냐면은 그 책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비와 머슴이라는 글 제목이 있어요. 노비와 머슴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보통 우리는 노비하고 머슴을 했을 때는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면은 이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보통이 왜 이제 그런 저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노비와 머슴 하는데 노비하고 머슴 차이가 있습니다. 노비는 뭡니까? 저거예요. 신분의 높고 낮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은 삶의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이렇게 노비와 모습을 했을 때 보통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야 나는 노비야. 회사의 노비야. 노비라는 것은 주인에게 생사 역할권을 가졌습니다. 그럼 팔아먹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좀 힘들다고 해서 회사 사장이 자기를 죽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모습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제입니다. 노비하고는 달라요. 모습은 계약 기간만 끝나면은 주인하고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근데 어떻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놈이라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거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저기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주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같은 것은 예를 든다면은 기로소 얘기다. 기로소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던 게 이제 기로소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를 보고 이걸 썼느냐면은 기로소 얘기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사례를 레이타이다 보면은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레기를 줍게 동사무소에 한 100명씩 모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아닌데 한번 보세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거.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로소 얘기 같은 걸 이렇게 쭉 쓰고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저기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얘기를 할 때 애들이 집에서 나갈 때 보통은 인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어른들한테 인사하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출필곡 반필면 아닙니까? 나갈 때는 반드시 어른들에게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올 때는 돌아왔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빗대서 좀 쓰고 싶었고 이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의 의미는 가졌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을 때 전공서적 한 30권 정도 냈었고 그 다음에 이 수필을 쓴 게 지금까지 22권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55권을 썼거든요. 55권이면 제가 지금 나이 얼마 안 됩니다만은 20살 때부터 따지고 보면 1년에 한 권씩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필집의 경우는 그렇게 인기를 이끌어본 책이 없어요. 이거 숫자만 채웠지 제가 과연 글 쓰는 사람이 맞는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쯤 이렇게 썼으면은 책 한 권이 몇십만 권은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대학 교재 같은 건 1년에 10만 권씩 나갔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저게 되는데 문학적인 자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씁쓸하게 따라했는데 다만 내가 매년 책을 한 권씩 내는 데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아직도 뭔가를 한다 하는 것을 특히 손주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어도. 제가 이제 저기를 해도 저희 손주가 하는 얘기는 할아버지는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 지금 올해 이제 대학 들어가는 놈한테요. 같이 방을 씁니다. 같이 방을 쓰면은 저는 12시 전에 자요. 그러면 저는 새벽 2시, 3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더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는 지치지도 않아. 재밌어. 할아버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 너는 학교 가서 공부해서 피곤하지만 할아버지는 맨날 놀잖아. 그러니까 저녁에 잠 안 자고 그러는 거지. 괜찮아. 너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대신 할아버지 하는 거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최근에 제가 그 책을 쓰는 거는요, 고사성어 쪽에 굉장히 철착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를. 고사성어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요, 삶의 지혜, 철학, 가치관을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많이 들어서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고사성어에 대해서 많이 저기를 가지지만, 제가 저기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학자나 역사학자는 아니다. 한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저는 인용만 해서 틀려서 못해요. 그 양반들이 할 일은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충 제가 글을 쓰면서 느끼는 거, 또 제가 생각했던 거, 특히 자린고비의 이 노래, 요거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 한 번씩 안 받으신 분들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못해서 제가 구입을 하더라도 꼭 한 번씩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을 수필집을 한 20권 내도 제가 얼마 몇 권 달라, 그 이상은 출판사에 얘기 안 하고 개인적으로 샀습니다. 저도 사서 다른 분들한테 보내주고. 근데 오늘은 그걸 못했습니다. 못 가지고 와서 못 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도 있는데, 못 드린 분들은 가능한 한 제가 나중에 한 권씩 어떻게 구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얘기 너무 길면은 재미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혹시 저한테 뭘 조언을 하고 싶거나 또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출근했는데 무슨 책이 왔더라고요. 예. 마음이 좀 심하게 편집을 했는데, 그 267페이지가 사람을 좀 예. 참 너무 공감되고 이 보면은 내주면은 고지로 보고 주문을 부처가 보면 풍부한 말인데도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진짜 너무 진심하고, 그런데 주문 같은 경우는 비추는 부처 보인다는 게 사람 일상생활에 미쳤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가까운 지인들하고 가까운 동반자랑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에 수양이 드는 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하실 때 지난 시가 처럼 이렇게 지금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안 했어요. 아니, 네. 내용을 알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자, 마이크를 제가 질문하실 분은 그냥 마이크 끝까지 해줄 테니까 그때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우리 교수님 한 9페이지 정도를 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셔가지고 다 읽어주셔서 제가 사실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9페이지를 쭉 보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여쭤볼 건 없고, 사실 지난달이 금원식이었던 것 같아요. 잘 맞죠? 네. 금원식 잘 하셨어요? 별거 안 하고 그냥 지났어요. 아마도 밥을 따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외식? 아니, 외식을 못하고 와이프는 하루에 전 와이프대로 나가서 행동했고, 저는 11시, 12시에 아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기 손주는 알아요? 손주는 모르죠. 그거 얘기 안 하니까. 그거 애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괜히 저 꼰대스럽다고. 그런 거 못하고. 어차피 꼰대 소리 듣는 거. 네. 저는 가능한 한 가족들이 생일 같은 데 특별하게 그 모이거나 그러지 말고 평소에 모이자. 예를 들어서 생일이라고 하던데 지금 자기는 더 급한 일이 있거든요. 급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 엄마 때문에 온다? 이건 며칠 전에 와서 밥 먹고 가라 얘기죠. 밥은 내가 사줄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2005년도에 처음 출판하셨잖아요. 예. 네. 그 제목 네. 첫 출판했던 게 책 제목 검에서 하도 많아서 숨 돌리시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첫 책이 뭐더라? 맞습니다. 찬밥과 더운 밤. 찬밥과 더운 밤이네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며느리에 대해서 겁니다. 큰 며느리. 네. 2005년 어쨌든 그래도 22권 책을 내셨고요. 제가 살짝 질문 드리고 중간중간에 마이크 드릴 테니까 질문 다시 해주세요. 안 들려가지고 이해를 못하셔서 다시 저한테 여쭤보거든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도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고 해서 여쭤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오신 분들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 아까 질문해주신 것이 좀 다시 여쭤봤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늦췄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네. 너무 빨리 진행되면 후루룩 끝나버려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깐 끊을게요. 저 사실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교수님 유튜브 영상을 잠깐 봤어요. 혹시 유튜브 찾아봤거든요. 며칠을 찾았는데 영상이 딱 4개가 있더라고요. 다 패드림 출판사에서 교수님이 책을 내신 동기, 그 다음에 지인분께서 어떤 그런 날 이렇게 이제 영상을 꾸며주셨는데 너무 이쁘게 잘 꾸몄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조회수가 79회, 제가 오늘 79 찍었습니다. 거기 출판사 인원 보니까 한 24만 명 정도가 구독을 하고 있던데 유튜브 영상 보신 분 한 79분, 그 다음에 영상 4개 총 합해서 한 300여 분 정도가 보셨어요. 근데 저기 그 영상 발물이 할 때 같은 스피를 쓰시는 교수님이신 것 같아.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셔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거든요. 스피가 이승훈님 있죠. 그분이 이런 영상 말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 같은 남자, 이게 제목입니다. 옆에서 걸으면 친한 척 팔짱 끼거나 손이라도 잡고 싶은, 떠날 때는 멀리 터미널까지 따라가서 마중하고 싶은 남자. 저도 이런 남자이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한편한 교수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명 깊게 읽어서 맨 마지막 글씨에 이렇게 써주셔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이렇게 책에 있는 시평이나 그런 글평이 아니고 그냥 그 순수 모습 그대로 보시고 써주시는 거여서 기억에 남는 글귀다라고 읽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제자분들이 티켓 들고 그 영상에 보면 제자분들이 티켓 들고 마지막 강단 마지막 서는 날 영상을 찍은 사진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교수님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단체 사진도 같이 찍은 것도 영상이 올라와 있고 해서 되게 좋았는데 그간에 쓰신
저는 그걸 좀 느껴보니까 물론 그리움이라는 게 있고 또 하지만 저를 살아가시는 것도 쓰는 어떤 활동들도 되게 성공하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시면 아니 요즘에 들어서요. 왠지 쫓기는 기분에 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전에는 뭔가 하면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욕심은 많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는 책 원고를 2권을 지금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출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아마도 보통 집에 할머니들 같았으면은 따로 나가서 사느라고 했을 겁니다. 왜? 정년 퇴임하고 매년 책 한 권씩을 내니까 그 책 공짜로 안 내주거든요. 그렇다고 책이 많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책 깨끗해야 경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도 저 2권이 남아 있습니다. 책 저기하는 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도 심심해서 한번 아코르에다가 한번 신청 좀 해보자 우리 본좀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인가 마감인데 해놨는데 되려나 모르겠는데 되면은 한 1,500만 원 나오니까 책 한두 권 낼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욕심이고 어쨌든 살면서 나름대로의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저는 축복된 삶이고 또 보람이라고 느껴지면서 그게 재미있습니다. 저 지금 이제 보통의 경우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 싫으시죠? 연세 드신 분들요. 저는 하루에 요즘도 컴퓨터 앞에 한 5시간 내지 7시간 앉아 있습니다. 하루에 산에 갔다 오면 매일 그거예요. 그 집에서 저희 애들 할머니가 제발 좀 컴퓨터 앞에 그만 앉아 있으라고. 눈도 잘 안 보인다면서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고. 근데 저는 전공이 컴퓨터니까 거기가 제일 편해요. 거기 하면은 제가 모르는 것도 얼마든지 찾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자료를 좀 쉽게 찾고 또 깊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테크닉이 있잖아요. 컴퓨터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원고를 쓰는데 요즘도 안 먹으면요 하루에 하나씩 씁니다. 원고를. 그래서 저는 다작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있을 때도 전공서적을 30권 이상 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필집도 한 22권 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원래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거는 지금은 자료를 못 찾아요. 저도요. 단절이 돼서. 저도 보관 안 했고 보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 도서관 같은 데 보면 어디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는 또 안 내주더라고요. 나중에 회계할 때는 주는데 도서관 보관이라고 해서 안 주는데 제 책을 제가 지금 못 넘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쓰는 게 그러니까 저는 책을 잘 쓴다기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원고를 쓰는 게 저한테는 가장 편합니다. 남들은 고역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제 나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거 고역인데 이거 맨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건 내 생활의 한 부분이 돼서 그냥 이런 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바로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앉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심을 컴퓨터 앞으로 빵을 구워서 갖다 주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있어봤자 잔소리를 할 텐데 잔소리 안 하려고 이게 좋지 않느냐 하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삽니다. 지금도 행복하십니다. 재미있고 행복하죠 뭐. 네.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하시는 수 있으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욕심 갖고 계신 욕심이 있으시니까 체크를 다 내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많이 참 배워야 되고 나 좋아하고 있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50번 어떻게 책을 쓰셨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저는 저도 이제 제 개인 상담을 하자면 대학교 시간 강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할 때 교수님 책 물론 집필을 같이 하긴 했지만 혼자서 욕심이 있어서 저희 따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했던 책들이 있긴 한데 되게 부러웠어요. 그 책 한 권 한 권 내는 게 학교에서 뭐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공부 물론 많이 들어갔는데 더 궁금한 거는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디서 이제 좀 받으셔서 책도 내시고 한 번 받으면 한 1000에서 1500 정도 받으시네요. 한 3권 정도 내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2-3번 이상을 그렇게 해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받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인정을 또 중견 작가시라서 때문에 스필가요페 쪽에 해도 대단히 이렇게 연속도 있으시고 하시더라고요. 하나 더 궁금한 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수필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건 북가는 대로 자유롭게 쓰는 글이라고 항상 알고 있는데 아까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작품을 정리하신다고 하셔서 고사성어가 이 책이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사성어가 사실은 되게 다루기 힘들고 까다롭고 어려운데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뜻의 의미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상당히 저는 보기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컴퓨터 공학 전공이시죠. 수필이 있으시면 죄송해요. 그 컴퓨터공학이라는 게요 참 재미없는 학문입니다. 항상 따지는 게 그 내부에 들어가면요 0과 1을 따지는 거예요. 0이냐 1이냐 이걸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천지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공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사회의 법들을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정년 한 50대를 물려 나중에도 이 짓을 할 거냐 이건 아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앉아서 야 세상 사는 거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야 컴퓨터 할 때 0과 1을 따져서 요건 틀렸고 요건 맞았고 요건 이건 아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시보다는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은 산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산문은 시는 폭이 좁습니다. 그 독자 폭이. 산문은 비교적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또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필을 택한 겁니다. 전부 그 제 주위에 시인이 그렇게 많아요. 시인들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시 쓰잖아. 처음부터 시는 너희라서 나는 그거 너무 틀에 박혀서 그 다음에 수필하고 시하고 읽었을 때 폭이 누가 넓냐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게 수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필 쪽을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아까 하신 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들립니다. 네네. 일단 가장 드신 자리고비 노래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교보문고에도 나왔고 지금 표현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축하드리고
특히 그 책을 보면서 아까 말했던 227페이지에 그 글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업자님께 계속 읽었는데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진짜 아주 평범한 말인데 우리가 볼 때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예,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 이렇게 써셨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부처라는 게 병원 입으로 입에서 들어가고 예. 하늘은 입에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 말도 너무 좋았고 예. 저는 사실은 뭐 제 사람인데 한때는 애정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부처로 보였어요. 근데 그 애정이 정으로 바뀔 때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고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때 자리모비의 노래 있잖아요. 그 지난인 줄 알았어요. 아주 잘 풀도 안 나요. 해석을 하시고 난 뒤 국민연금 그게 너무 싫어요. 그거만 딱 하니까 마누라보다 좋은 것 같아요. 돈도 1도 안 주면서 자기는 그 한 달에 그 연금을 타는 거 가지고 너무 풍족하게 잘 사는데 저한테 1원도 안 주고 있잖아요. 예, 예. 생활비도 안 주고 근데 같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부처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예. 그래서 진짜 이게 5년 박사한테 나가봐야 되나 정도로. 근데 교수님 책을 읽어보니까 뭔가 좀 제가 잘못했다. 근데 교수님은 이거를 쓰실 때 우리들한테 어떤 그 느낌을, 끼를 들으려고 이렇게 쓰신 건지 제 생각은 틀린 건지. 예. 저는 어떤 테마를 해도 근데 저 수필을 쓸 때 가장 피해야 될 게 여기 그 스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스님들의 설법이나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그런 유처럼 되면은 수필에서는 안 된다. 왜? 남에게 강요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수필에서만은 결론을 내릴 때 너무 내 얘기로 맺지 말라. 좀 더 최종 판단은 상대 책을 읽는 사람한테 맡기자. 그냥 문제만 제기해주고 내 생각을 살짝 전해주고 너무 심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종교 쪽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완전히 불교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무슨 예수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닌 쪽에서는 전혀 동의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글을 쓸 때는 보통의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설법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피하자. 그래서 여백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다른대로 자기 그 위치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딱 제시했을 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 해서 그래서 글에서 특히 어떤 논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수필이나 이런 글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개인 관계에서도 또는 인간 관계에서도 저는 가능한 한 원수 만들지 말자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포용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만은 옹졸한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돼서 때로는 남을 욕하고 모함하고 그 다음에 이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결혼 생활한 지가 제가 몇 년이나 됐나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처음에는 와이프하고 한 3번 정도 싸웠던 것 같아요. 살면서 젊어서. 그런데 싸우고 보니까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간에 피차간에 상처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성격이 좀
모난 편이거든요. 애들 엄마에 비해서 져요. 애들 엄마 넓어요. 근데 제가 항상 보자기에 쌓이는 기분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가끔은 밖에다가도 참 고맙다. 나를 받아줘서 나 같은 성격을 무난하게 살 수 있도록 해서 고맙다고. 그런데 그런 와이프한테 한동안은 젊었을 때 얘기죠. 야, 나 이 여자하고 안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말을 못했죠. 속으로 끙끙 앓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 인간 모습이고, 또 우리 글을 쓸 때는 좀 각자의 관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여드리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되셨어요? 아는데 안 됐다고요? 안 되셨어요? 다음. 네. 마이크를 저희 먼저 잡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들려요. 그냥 하시고. 물어보겠습니다. 문지 교수님 결혼 50주년 경험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자린고비의 노래 22번째 수비지고, 자린고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인생하고 잘 안 쓰고 아끼고 이런 것을 자린고비를 알고 있는데, 옛날 고전의 자린고비는 조기를 사놓고 배달 안 하고 밥 한 거 먹고 또 조기 한번 쳐다보고 그런 사람을 자린고비라고 하고, 예. 핸드폰 자린고비는 배우 전원주 씨, 그분이 진짜 돈 안 쓰고 쓰레기통 하나도 떼어지도 배고프지가 살고 남대문시장에 가지고 보타리 장수한테 옷을 사려가지고 주고 사는 그분이 전원주 씨거든요.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린고비인데, 내가 아는, 우리가 아는 교수님은 진짜 그게 근처도 안 가는 분인데 왜 자린고비를 했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안에 앞뒤 꽉 막힌 자린고비, 그걸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는 안에 분이 몇년을 쳤는데 그 끈이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비서다 보니까는 이제 현금 카드 결제하고 마지막 금액을 현금을 했더라고.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카드 밀테스로 보니까는 100만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내분이 그렇게 말했다. 내가 남은 돈은 내가 밀어 넣겠다, 대충해 넣겠다 했는데 너무 교수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내한테 어떤 사람이었나,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아낀다는 것은 아까 내가 말씀 자료금 잘 안 쓰고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그것이 자린고비라는 것은 아내를 아낀다는 뜻이어서 자린고비,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자린고비가 아닐까. 네. 애처가. 교수님은 책에 보면은 아내에 대한 글이 참 많아요. 아까 아내의 방사선 치료도 있고 참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내를 아끼는 분이 돼서 아낀다는 뜻은 내 아내를 아낀다, 사랑한다, 그 뜻이 자린고비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그 말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아니 교수님은 참 글 쓰는 건 항상 아까 컴퓨터에서도 2시간 글 쓴다 하니까는 글을 쓰는 마음, 그 글 쓰는 욕심쟁이가 다 아우러서 자린고비의 노래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공감하고 싶지만은, 제 생각은 이 자린고비의 노래가 교수님이 그런 바탕이 있어가지고 자린고비가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았고요. 앞으로 교수님이 내가 교수님한테 대한 수배를 내가 써다가 죽는 게 몇 개 있어요. 실천을 못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못했는데, 정말 존경하고 또 남은 여생 사모님과 더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덕담과 격려 고맙습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저는 그 대장님하고 하늘문학에서 만나가지고 부산까지 같이 어느 날 부산에서 같이 만났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완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시완을 배우니까 한판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한판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판한 교수님께서 수필을 강의하신다고 해서 여기서 수필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수필을 가르치면서 아마 그 뭡니까 청출어람이라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지만은 쪽보다 더 푸른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시던데 와서 이 배우는 게 저부터서가 어쩌다 보면은 내가 게으른 것인지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강의를 받으러 못 왔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면은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는데 정말로 부드럽게 그걸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한자 틀림없이 꼭 하고 싶은데 틀리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럼 이제 빨간 줄이 많이 꺼져요. 빨간 글씨가 많이 써져. 빨간 글씨가 많이 써지면 이게 참 부족하다. 이걸 느끼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이제 겨우 고칠 게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근데 저는 채찍을 좀 더 맞고 싶거든요. 맞고 싶은데 고칠 게 없다 하면서 덜 고쳐주시면은 이게 사실 좀 섭섭해요. 섭섭한데 교수님 걸 책 한두 번은 제가 이렇게 필사를 해봤습니다. 필사를 쭉 해봤고 지금 자린고비는 이제 한 번 읽고 두 번 읽었어요. 욕심 같아서는 한 10번 읽고 싶은데 이게 아마 이제 자린고비가 최근에 낸 책이니까 아마 집약적으로 제일 잘 뺏겼지 않느냐. 자린고비 원고가. 그래서 어쨌든 저 역시도 청출어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될 수 없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원 수필 강의를 받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과연 교수님이 원하는 것만큼 공부를 했겠느냐? 그래, 교수님이 원하는 것만큼 공부를 하면 내부터 괜찮을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수필 강의로 나오신 분들 그만큼 됩니까? 교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빨간 줄이 많아요. 네, 빨간 글이 많아도 자꾸 가다 보면 교수님과 거리는 안 좁혀지겠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좁히다 보면은 여기서 수필가들이 많이 나올 건데 과연 수필가가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저 자신부터 의문이라. 그래서 참 제가 느낀 자린고비는 우리 교수님이 알든 모르든 이 제자로 보는 사람들이
그 강의를 받고 그럴 수만 그 어떻게 해서 그 한낮이 전부 다 교정해 주시는가? 이거 보면은 야 가르칠 때 차림고비 같아. 진짜 하나하나 그 꼼꼼하게 이 진짜 이 자린고비 정신을 그 본받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자린고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그 2026년도도 또 이렇게 강의를 여럿이 가지고 부족한 것은 다시 채워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또 그 김명길 교수님이 계시는데 종교는 저하고 다른데 참 사람을 잘 달래주세요. 저 그걸 그만 둘라겠어요. 아술라겠는데 김명길 교수님이 스님은 습기를 잘 쓰잖아. 그래서 계속 해야지. 살살 달겨주시더라고요. 그 달겨주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까지 글 쓰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 회장님 몸이 좀 안 좋거든요. 안 좋아가지고 저도 역시 안 좋은 걸 같이 동병상련합니다. 왜냐면 저도 가끔 발이 부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살짝 콩팥이 좀 나빠지는 모양이죠. 더 안 나빠지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먼저 병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항시 입에 달고 있는 얘기가 아픔이 수행이다. 아픔이. 인생은 아플 수가 없잖아요. 아픈 것이 수행이다. 이게 부처님께서도 과거 전생에 인육선이로 계실 때 가리왕이 부처님을 잡아가지고 그게 가리왕이 어디 갔다 오니까 자기를 시봉하던 신뢰가 하나도 없는 거라. 가만히 보니까 얘는 거짓 승리를 당했는데 거짓 승리한테 붙어가지고 발을 닦아주는 놈, 얼굴을 닦아주는 놈, 또 나머지를 이렇게 거짓 스님을 이게 둘레를 보는 놈, 거기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꿀다고 났어요. 너는 뭐하는 놈인 거니까? 예, 저는 인욕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잘 참냐 보자. 저는 손톱도 뽑고 팔뚝도 뽑고 살갗도 떠라. 그래서 손톱 뽑고 팔뚝 뽑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줍니다. 그때 고통을 주는데 이 가리왕이 고통을 주는데 부처님이 참거든요. 근데 아프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도 없고 평온한 마음으로 계시니까 재석천왕이 감탄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흥황을 울리면서 내려와가지고 원래대로 복구해줬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만약에 수표를 쓴다면은 참 아픔을 참고 생활하다 보면은 하늘도 감탄하고 땅도 감탄하고 온 천지 만물이 감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정도로 수표를 써야 된다. 다행히 시화는배는 나는 시화는배 한판한 교수님을 생각하기를 제가 피천득이 수필도 읽어봤고 어디가 읽어봤는데 우리 한판한 교수님 글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판한 교수님을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앞으로도 이 시화읍의
그 한파랑 교수님의 자린고비 강좌는 강의는 계속 되어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게 있어서 여쭤보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 칭찬 급하게 말씀. 예, 저 하나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그 마이크 원한을 좀 뺏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수필을 쓰실 때요, 수필을 써가지고 이 공모를 할 때는요, 내 얘기, 내가 뭘 했다, 내가 뭐 며느리하고 싸웠다, 뭐 친구하고 싸웠다, 그런 얘기는 빼십시오. 그런 얘기는 안 읽습니다. 좀 인생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했죠. 그냥 내 생활 주변에 며느리가 미웠다, 뭐 아들이 미웠다, 뭐 친구가 어땠다, 그거 안 읽습니다. 금년에요, 경남신문에 그 수필 심사를 하러 갔는데요. 경남신문에 3편씩 냈지만 900몇 페이지로 왔어요. 두 사람이 그걸 다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3편씩 냈는데 일단 내가 뭐 남편하고 싸웠다 뭐 하는 건 그냥 첫 줄 보고 제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를 할 때는 조금은 차원을 달리하는 게 좋겠다. 금년에 그 하나 보니까요, 금년에 당선작으로 그 1월 1일 날 이제 발표될 것 같은데, 그 굉장히 뭡니까? 수준이 높아요. 하는 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저기로 해야 되겠구나. 또 이제 가서 그거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야, 이렇게 대부분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글을 쓴 거 보니까요. 선생님이 많은데 주로 학교 얘기를 써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니까 이건 너무 식상한 레퍼토리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데 당선작이나 당선작에 올라왔던 작품들을 보면요, 상당한 수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너무 내 얘기, 물론 책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모전 같은 데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서 작품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이틀 3일 동안 심사를 하는데요. 나중에는 눈이 아른아른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왜 시조 있죠, 시조. 시조가 또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비교적 쉬운 게 현대 시하는 분들은 좀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문학평론가가 수필은 하나 저하고 같이 심사를 왔더라고요. 잘 됐다. 저 문학평론가가 평 써야지, 내가 써야지, 쓸 필요 없다. 당신이 하고 그냥 넘겨버렸더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보니까 참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많이 썼어요. 썼는데 그걸 너무 자기 소리를 쓰는 것도 안 좋더라. 근데 이제 그런 거 참고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시겠어요? 칭찬하시지 말고 질문. 교수님 수필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고, 제가 2003년도에 그냥
애인 같은 아내 하는 글을 써가지고 블로그 요리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교지에 이렇게 올려가 보냈었어요. 하다니 우리 학교 쌤들한테는 은술졌습니다. 너무 마음과 다른 글을 해놔가지고 이 신문집에 가지고 왔다면 마주 죽을 뻔했다 하면서 다시 불편했던 거예요. 그때 느낀 것이 수필 쓴다, 글을 쓴다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제 교수님의 어떤 수필 보는 것 보면은 그 선을 딱 지키시는 것 같아요. 보는 것 보면. 글 장소 쓰다가 주변 사람들 전부 넣어주십니다, 이거. 자기는 그때 기분에 의해서 글을 써놨는데 그 읽은 사람들이 신청의 예를 들었다, 여기 나왔다 하면 전부 넣어주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그 선을 딱 지키시면서 쓰시는데 그것이 전문가의 수필가 돌아가 싶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책이 잘 안 팔린다 하는데 젊은 아들이 책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활자에 있는 잘 안 읽어요. 전부 웹툰으로 다 읽습니다. 그 버스를 제가 타고 다니다 보면 젊은 아들이 뭐 유튜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웹툰에 전 만화가지고 쫙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변화되는 어떤 우리 태풍의 눈에 어떤 그 내일가 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완전 벗어나버린 거예요. 우리 글 쓰는 게. 글이 모험돼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아들들이 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제 이런 말 건강기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서민들이 쓰는 이 글귀가는 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한자가 많기 때문에. 가끔 영어 쓰면은 쉽게 아는데 한자로 써놔놓으면 그 해석을 못 해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한자로 해놔놓으면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그 제가 듣는 생활과 윤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양사상 나오는 것도 한자를 안 쓸 수가 없어서 쓰는데 그걸 아들한테 주입시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 그래서 글 쓰는 것도 그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거기 노래 잘 읽었고요. 교수님 주신 책은 열심히 파도를 읽고 교수님 제자가 우리 학교 이제 그 교수님 한 분 있었거든요. 그 임신을 했길래 이 책 가지고 읽고 태교를 잘하고 좋기만 진짜 고맙다고 저는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히 그 한자의 문제에서는요. 저도 저쪽에 그 보사성어에 대해서 서문에 써놨지만 사실은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 사람의 이름은 한자로 안 써놓으면 나중에 혼동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써놓고 서문에다 뭐라 했냐면은 그게 거슬린다면은 한자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네. 써놓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서는 같은 한파남 해도 지금 한파남이 있을 수도 있고 100년 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시대에서도 한파남이가 10명 수명될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그 고사성어 쪽에서는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건 어쩔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저도 그 최근에는 그냥 수필집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한자를 가능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단어 중에서 한자가 아니면은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돼요. 맥락을 보면은 대충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우리나라의 글에서 표현하는데 그 하나의 해결해야 될 숙제죠. 개인으로서는 해결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점이 있는데 왜 이제 특히 더 문제가 되냐면 한자어가 우리어 돼버렸어요. 많은 부분에서. 근데 우리어 됐는데 젊은 애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단어를 바꿀 거냐?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한자는 쥐약입니다. 저 손주가 있는데 금년에 이제 저 대학을 들어가는데 내년 봄에요. 제 이름은 한자로 어떻게 그리더라고요. 쓰는 게 아니고 그리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이름은 못 쓰더라고요. 그런데 걔를 어려서 제가 한자를 가르치니까 왜 쓰는 순서, 필순 저보다 더 잘 썼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바쁘다고 딱 놔뒀더니요. 한자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제 이름 겨우 글입니다.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어군 정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개인은 고민을 해보는데 뚜렷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자를 썼을 때는 한자 그냥 부담되면 읽지 말고 그냥 넘거라. 근데 그게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건 우리나라 공문의 어문에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마지막에 제가 질문하는 예. 게 이제 한국은 저기 지금 1년에 한 번 생각하는 것 중으로 생각이 가는데 그 한국의 책을 읽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어야 한국의 책을 예. 읽는다고 저는 예. 그래서 대체 그 저기는 언제 국회 박수를 금방법으로 그러니 그래 잘하시는 그렇지, 저 이걸 알려주시면 예, 책을 쓰면서 이제 뭘 하나 써야 되겠다면 자료를 대충 한 15개 정도는 찾아봅니다. 10개 이상을 찾아봐요. 찾아보고 그걸 요즘에는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으면은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린트한 걸 제가 또 요약을 합니다. 손으로. 그거 책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저는 아직까지 공부를 좀 제 나이에 든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은 컴퓨터 앞에서 매일 보니까요. 집에서 하는 얘기가 제발 좀 어디 산에 가는 시간 빼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라고요.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더 힘들어지는 게요. 눈이 나빠가지고 한 30분 하면은 창가에서 한 30분 있어야 됩니다. 한 30분 왜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수목 보이잖아요. 수목 한 30분 보면 좀 시원해지고 그게 성이 안 차면은 아파트에 낮에는 정원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적한데 벤치에 가서 2시간을 앉아서 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와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자료 가지고 와서 거기서 보고는 또 난리 보이고. 그래서 집에서 하는 얘기가 제발 좀 책 좀 그만 봐라. 또 애들 할머니도 책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저한테 지금 하는 게 제일 하는 게 잘못하면 너는 안 보인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책을 보든지 컴퓨터를 보는 건 하루에 3시간 이상 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7시간, 8시간은 컴퓨터를 보든 책을 보든 봅니다.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 할머니 공대기 때릴 일도 없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거 같아요. 습관. 왜 산에 많이 다니는 분들은요, 산에 안 가면은 막 근질근질해서 미칩니다. 그런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에서 제 말 듣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 네. 자, 이렇게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4시까지 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그다음에 내년에도 아마 수필 강의 해주실 거고. 저 스피 강의를 이제 안 할 겁니다. 안 하세요? 예, 안 하고 저 홍준원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계세요? 홍준원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할 겁니다. 너무 저기 내세요.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아예. 제가 어제 공장장이가지고 교재인구가 안 됩니다 지금. 하나만 더 해주시면은 그럼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 하나만 내주세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뭐를 좀 금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냐면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에 암자를 한번 돌고 싶어요. 암자를 돌면서 그 왜 유명한 암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교인의 입장이 아닌 제 그 다른 입장에서 제가 본 거를 한번 그것만 해서 책을 한번 내쓰고 싶어가지고 이게 가능하면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행을 자주 다녀야 되거든요. 혼자 다닌다고 또 뭐라고 잠깐만 따로 다닌다고 그러니까 봐서 그게 겁이 나요. 저 애들 할머니는 다리가 현찮아서 걷는 데는 질색입니다. 차가 없으면은 저 시장도 안 갑니다. 암자는 내년에 의견 모아서 강력히 가세요. 어떻게 해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보셔야 무변 장사시. 건강, 네. 아니 저 양도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왜 글을 쓰시면서 비교적 이제 여기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그거 필요 없고 연세가 50대 정도 되시면은 경험 삼아서 신춘문예 같은데 이렇게 신문사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응모해 보세요. 재밌어요. 저도 요번에 이제 가서 심사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구나.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분들은 참 이건 아쉽고 아깝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진부해서 아예 제목 보고 그냥 내를 한 줄 써도 한 몇 줄 보고는 그냥 내려놓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신선한 것을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연세가 좀 들면은 자극을 못 받아요. 별로 어떤 뭘 주면은 그냥 누가 찔러? 좀 아프네. 젊었을 때는 요게 하고 그냥 달려들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끔은 왜,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생활 수기에서 방송에서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잘해서 이렇게 하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저 PD들한테 익히면요. 거의 정기적으로 그거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자극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냥 늘 이렇게 생각날 때 글을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매체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것도 새로운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이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나는 대통령의 가림거비의 노래 출판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의사에 가가지고
땅소를 갖다가 5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저희 한 2,500 정도 나옵니다. 이거 저번에 이거 한 집에 장식용이 있어요. 이거 하나 와. 하나, 둘, 셋. 네. 맑아서 한꺼면 너무 어두워 줘가지고 아예 그걸 안 되죠. 이게 제일 하고 가슴 안 쳐. 뒤에 우리 있으니까 나오세요. 옆으로 비슷하면 있으시는데 그거를 할 것이 이제 하나씩 하니까 한 번에 잘 찍고 그다음에 또 사람하고 신체 할 거니까 처음에 자연스럽게 꽃을 조금 있다가 여기부터 뼈 동그랗게 하시면 이렇게 광대뼈가 하트가 되니까 꽃은 나중에 언니들 꽃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